되시리래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주여,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이나 주여 늘 깨어서 주님만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 합동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 인류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온 인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45세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 45세쯤에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 10년 단위의 보강 주제죠. 보강 주제 10년 단위에 주어지는 주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흐름을 지금은 그동안에는 뭐 세계 흐름을 몰라도 되는 그런 세월을 보냈죠. 2012년을 우리가 말은 2012년부터 개인의 개인 가치 상승 훈련할 때 10년 단위로 그런 주제를 가져라 하고 2012년을 말로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20년에 들어와서 2020년이죠. 2020년에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망했다. 이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전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개인이 저건 내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걸 연결하면서 2012년부터 준비해왔던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나타내는 거로 이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가 이제는 이때 2012년부터는 국가의 역사를 정체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서 그 국가의 역사를 나타내라. 그 정체성이 이런 내용으로 흘러오다가 한 2020년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21년 1월 21일 1일 딱 요거에 딱 1년 11개월 11개월 전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았고 11개월 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분명히 부정인데 부정선거인 채로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퇴임하고 바이든 대한민국의 문재인하고 비슷한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이 지금 백악관 대통령 자리에 들어간 것이 1월 20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완전히 퇴임한 것도 아니고 또 바이든이 대통령으로서 완전히 들어가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인류 종말 시대가
어떻게 어째서 인류 종말 시대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2012년 인류 종말 시대, 요 안에 김성아백 경제 종사자 안으로 들어야 될 인력, 여기 안에 종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살 길은 여기다 하고는 찾아와야 될 그 기회를 주어지는 겁니다. 그 기회를.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유튜브에 있는 실질적인 제가 이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의 김필재죠. 김필재 튜브에서 나타나는 정세 분석, 보이지 않는 암투의 내막. 현재 그 일주일 전이니까 1월 20일보다 앞선 1월 17일쯤에서 나온 겁니다. 트럼프가 아직도 백악관 있을 때 어떻게 이게 정세가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4일입니다. 먼저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 국회의사당에 미국 시민들이 난입했다는 이유로 바이든이 국내 테러법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와 더불어 가톨릭 교도인 바이든은 지난 6일 부정선거 조사를 요구하며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 DC에 모인 가운데 발생한 의회 진입 사건을 반란 혹은 국내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의 폭력을 선동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이 국내 테러에 대한 법 통과를 우선순위로 다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극단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맞서기 위한 자금을 늘리는 백악관 자리를 만들 것을 그가 요구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퓰리처상을 수상한 유명 언론인 글렌 그린월드는 바이든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 새로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린월드는 새로운 테러와의 전쟁이 분명히 시작되고 있다. 이 법은 한동안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이 새로운 법은 외부가 아닌 미국 내부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린월드는 또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고조된 시기에 국민의 단합을 유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바이든 진영의 사람들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편을 극단 세력으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과거 9.11 직후 애국법을 통과한 네오콘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국민 통화와 통신 감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했던 애국법의 초안을 작성한 인물은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바이든입니다. 9.11 발생 직후 나온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국민의 감정이 고조된 가운데 법안을 자세히 읽어볼 시간도 없이 법안 통과에 동의해야만 했습니다. 1994년에 바이든이 작성했던 문제의 법안은 당시 여론의 강한 반대로 인해 저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 9.11 사태가 발생하면서 통과됐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동안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비판해왔습니다. 일례로 프란치스코는 2019년 5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시 미국이 멕시코 국경에서 추진 중이던 장벽 건설과 관련해 벽을 쌓음으로써 영토를 보호하려는 새로운 풍조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이미 베를린 장벽이 많은 고칠거리와 고통을 초래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텍사스와 멕시코의 국경 지역에 세워진 장벽을 배경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바티칸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찾은 알라모 요새는 1836년 멕시코로부터 텍사스를 독립시키기 위해 싸웠던 역사적인 저항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 요새는 낡은 예배당이 있는데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사들이 세운 건물입니다. 참고로 수년 전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한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추기경이자 전 워싱턴 대주교였던 시오도 맥케릭이라는 인물입니다. 맥케릭은 42년 전 젊은 시절에 10대를 학대한 혐의가 폭로됐고 이후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2018년 6월 교황에 의해 파문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 바티칸 주재 미국 대사로 재직 중이었던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는 맥케릭에게 내렸던 처벌을 사면해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비가노 대주교는 이 사실을 폭로해 카톨릭 교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특히 비가노 대주교는 전현직 바티칸 관료 24명과 미국 주교단 대표 그리고 교황청 고문 등의 성추행을 은폐했다면서
프란치스코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비가노 대주교는 2020년 10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작성해 보냈습니다. 당시 비가노 대주교가 보낸 서한의 전문은 미국의 크리스찬 매거진에 2020년 11월 3일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가노 대주교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던 서한의 주요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12사도의 직분을 이어받은 대주교이자 전 주미국 바티칸 대사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과 종교계의 지도자들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제가 드리는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선한 세력을 향해 악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사정없이 밀어붙이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즉 굳세게 잘자인 악의 세력들은 빛의 자녀들에게 대항하고 있으며 이 세력을 이끄는 현세의 영적 지도자들로 인해 빛의 자녀들은 방향을 잃고 갈갈이 뜯긴 채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우리는 사회의 근간을 파괴하고자 하는 이들의 전방위적인 공격을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 자녀를 낳고 일군 가족의 소중함, 인간 생명의 존중, 애국심, 교육과 경제활동의 자유 모두에서 말입니다. 국가원수와 종교 지도자들은 서구 사회의 문화와 기독교 정신에 자살을 부추기고 있으며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름의 전지구적 기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전 세계 인구를 최대한 억압하기 위한 강압적인 수단을 강구하면서 인간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글로벌 엘리트층이 이 기획의 설계자입니다. 이미 몇몇 나라에서 이 기획이 승인되었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나라들에서는 이 기획이 첫 발을 뗀 상태입니다. 더 그레이트 리셋의 목적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개인 부채 탕감이라는 매혹적인 약속을 내세워 자유를 파괴할 위력을 갖춘 보건 독재기구를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더 그레이트 리셋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세력은 향후 백신의 접종 여부를 표시한 보건 여권과 디지털 신분증의 소지를 요구할 것이고 그들은 이런 수단을 통해 전 세계 인구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는다면 시설에 구금되거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재산은 몰수될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각하께서 이미 더 그레이트 리셋 계획이 2020년 말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몇몇 나라에서 실행되리라는 점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목적 아래 봉쇄 조치가 더욱더 강력하게 기획되었고 이는 공식적으로 2, 3차 팬데믹 상황을 대비한 조치로 합리화될 것입니다. 각하께서는 매우 교묘하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조장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공포감을 심어넣고 개인의 자유를 가혹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합법화시키는 이런 수단들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기획의 설계자들이 의도하는 바는 각 나라들이 되돌릴 수 없을 지경으로 더 그레이트 리셋에 의존하도록 위기 상황을 조장해 기존 세계 질서와 그 유산을 완전히 없애버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계획이 가장 작은 부분에서까지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끔찍한 계획을 비난하는 이들을 음모론자로 쉽게 몰고 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어떤 도시에서든 그저 거리를 걷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숨을 쉬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주일에 교회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체포될 것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심지어 많은 미국인들이 그림 엽서를 통해 머릿속에 그려왔던 고대 문화유산과 교회, 아름다운 도시와 특색 있는 마을로 이루어진 작지만 매혹적인 나라 이탈리아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총독이 법령을 선포하듯 정치인들이 자기들만의 궁전에 들어앉아 세상을 향해 바리케이트를 치는 동안 사업체들이 무너지고 가게는 문을 닫았으며 사람들은 삶을 영위하거나 여행을 가고 일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것조차 가로막혔습니다. 이런 조치가 초래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 어떤 것인지 이미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상황, 보이지 않는 적들의 거침없는 행군의 와중에도 희망의 싹은 보입니다. 적들은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대중을 자기들의 통제 아래에 두고 소에 낙인을 찍어 표시하듯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보장하거나 대출을 해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더 그레이트 리셋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자식과 손자들에게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기획의 설계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기획하는 비인간적인 평준화는 빛의 자녀들의 굳세고 용기 있는 저항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미합중국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비가노 대주교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의 주요 내용입니다. 최근 교황 프란시스코는 전 세계를 향해 모두가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코로나 백신을 희망의 빛으로 부르면서 모두를 위한 백신, 특히 가장 취약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백신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가주의를 급진적인 개인주의 바이러스로 규정하고 폐쇄적인 국가주의가 진정한 인간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프란시스코는 국가의 지도자들, 사업가들, 그리고 국제단체들이 백신이라는 해결책을 위해 경쟁이 아닌 협력을 증진하고 모두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이 순간은 생태계 위기와 심각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불균형이 코로나 유행병에 의해 단지 악화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프란시스코는 포괄적 자본주의 연합에 합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 자본주의 연합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린포레스트 드 로스차일드가 주도하고 록펠러 재단과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주도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들 세력은 팬데믹 시대에 걸맞는 전 세계적 경제 모델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재 TV에서 나타난 자료 중에서 제가 그림을 파일을 이렇게 캡처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김필재에서 나타난 건 아닌데 신인경 군사 TV에서 나온 건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가 나왔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따로 나오고 이 사람이 또 성추문 사건이 검열됐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베네딕트 16세하고 프란시스코 현재 교황하고 차이는 이 사람은 예수의 출신의 첫 교황이고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밀어낸 겁니다.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개인이 연구를 해야 되네요. 엄청난 사태죠. 9월 11일 사건, 2001년 9월 11일. 저희들 교회하고 이거는 이 사건하고 연도가 거의 같은 거로 2001년 4월 달에 우리가 구미에 개척했는데 그해 9월에 이걸 직접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되어진 상황을. 그것이 지금 현재 다시 떠오른다는 거죠. 이것이 조작됐다는 것은 그 당시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게 조작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 내용, 그림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황이 머리 숙인다. 교황이 머리 숙이는 아주 진심으로 머리 숙이고 있어요. 성과 열을 다해서 지금 머리 숙이면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황 앞에 머리 숙여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되어 있는 이게 보통 그림이 아닙니다. 보통 사진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록펠러 가문에 있는 사람이고 아마 이 사람이 로스차일드가 사람일 거고 이게 헨리 키신저로 보여집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인데 눈두덩이에 왜 이 반창고가 붙였을까? 개인적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여기서 설명은 안 합니다. 잘못해버리면 엉뚱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로스차일드가 엔더죠. 로스차일드가 엔더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는 교황 세력이에요. 로스차일드는 유대인 세력입니다.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건. 그리고 지금 금붕어 뛰는데 근데 요
지금 아까 설명한 비가노 대주교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나오는 것 중에서 설명에 현재 앞에 이야기했던 이런 그림들의 교황으로부터 되어지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 세력이 결국은 딥스테이트인데, 딥스테이트의 또 다른 그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니까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거예요. 그레이트 리셋. 다른 말로 하면 교황처럼, 교황이 전 유럽을 다스린 것처럼 지금 딥스테이트라는 조직이 교황이 아니더라도 딥스테이트라는 조직 자체에서 전 인류를 통치하겠다. 그래서 국가 개념이 없는, 국가 개념을 싫어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민국이 언어가 들어간 것을 통해서 2012년부터 인류 종말 시대를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알려야 되는 때구나. 그리고 인류 종말 시대에 대응해서 국가별로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하느냐 해서 나온 말이 지금 이 말입니다. 국가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해라 했어요. 바로 이 국가라는 개념, 이것 자체를 이미 이 딥스테이트,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조직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은 국가 조직을 부인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현재 비가노 대주교가 지금 알리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봅니다. 이 내용, 대한민국 망했다 인류 종말 시대 국가에서 정체성은요, 이건 분명히 선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상해서 대한민국 망했다 해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려고 서론, 결론, 본론 이런 게 아닙니다. 각각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나타낸 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21년 되어진 지난 일주일 전에 지금 김필재 TV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지금 한 사람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대처하는 방법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어떻게 대처해라 하는 내용도 프로그램에 다 해놨습니다. 이거는 단위 국가별로 해서 이게 제외될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그 국가가 임마누엘을 찾아보지 못한다면요, 지금 봐봐요. 지금 국가를 무너뜨리는 저 세력에 어떻게 국가 형태로 남아있겠어요. 자연히 소멸하는 거고, 그 국민들이 결국에는 지 명예 못 살고 사라지는 겁니다. 보호를 못 받는다. 국가에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이런 흐름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현재적으로 이 브로그에 세워놨죠. 그것을 익히고 국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고 읽어야 되는 그 요소죠. 그래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지형적인 위치에 주변에 있는 국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임마누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요걸 찾아내면은 결국은 그것이 어떤 상태로 되느냐 이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이런 지형이 요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요 구조 속에.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는 살아갈 것이냐. 백신을 해서 전부 다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은 국가 단위로 시행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그 돈 많은 그 딥스테이트 하는 이런 세력들이 국가 단위를 쪼을 텐데, 그래도 국가로 형태로 어떻게 이것이 유지가 될 거냐. 바로 여름 노아
거지 나사라고 하는 이 모델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국가 단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들하고 대항해서 돈이면 돈으로, 기술이면 기술로, 문화면 문화, 문명해갖고 대결하는 상태가 아니고 피하는 겁니다. 피하면 분명히 길이 있어요. 전 세계 인류에서 인류 전체를 두고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이 장치가 지금 현재 딥스테이트를 해서 미국이 현재 완전히 지금 1월 20일이 지난 지금에는요, 트럼프는 지금 퇴임했습니다. 바이든은 지금 백악관 입성해갖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정말 문재인 한 사람, 전 세계에서 문재인 같은 인간 같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 된 걸 알았는데, 지금 백악관에 들어간 바이든은 뭐 문재인보다 더 이거는 난장판이에요. 완전 이건 남봉꾼에다가 이건 뭐 도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문재인하고는 뭐 상대도 안 할 정도로 정말 거지가, 참 거지라 하면 좀 못한데 정말 참 지저분한 인간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전 세계 인류의 꿈이 되었던 그 나라에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미국이 형편이 그래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게 지금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을 회복할 거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면은 두 번 다시 인류에게는요 그런 기회가 안 옵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이 때를 알리는 거예요. 지금의 때 알리는 것으로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트럼프로 하여금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재인이가 어떤 뜻 내려가고 대한민국의 나름대로의 그 참 기독교 입국론이라 했던 그 형태가 어느 정도 형태가 주어지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어느 기간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 뒤에는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안 옵니다. 딥스테이트에서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국가 형태로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국가 형태지만은 국가로 남아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서 붙잡아야 돼요. 이 그림이 예사로운 만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2012년부터 이것을 주장하고 외쳤는데 이것이 작년에 알리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알렸죠. 이런 그림은 2006년부터 2016년번에 만들었네요. 어쨌든 긴장되게 이 전체 인류 사회를 뒤다보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 그 내용 준비한 중에서 또 있죠. 요거 1월달에 사춘기, 그 다음에 교회 오고 사춘기 안에 생명체, 죽음, 병, 죄, 인간, 이런 내용에 대한 주제를 개인이 준비하면요 틀림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와 그 후손이요 계속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복을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